안녕하십니까, 진수선입니다.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더울 정도가 아니고 푹푹 삼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아파트 꼭대기층이 돼서 우리 지붕은 바로 옥상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영광로처럼 막 복사열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라가면 조금 견조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사시는 곳은 어떻습니까? 견딜만 하십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아주 맹렬한 더위 때는 건강을 해치기 쉽기 때문에 고기도 좀 잡수고 좀 시원한 곳을 찾아서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 혈압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이럴 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이 삼복때 이때쯤 되면 사람들이 주로 저한테 물어오는 게 있습니다. 삼복에 관해서. 초복, 중복, 말복까지 삼복의 기간은 얼마이며, 그 다음 들어온 날짜는 기준이 꼭 정해진 날짜인지 아닌지 뭐 이런 등등 삼복에 관해서 묻는 경우가 많은데, 언젠가는 제가 삼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제 방송에 대한 삼복 이야기는 거의 정확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통과 풍습, 이거는 정말로 참 지금도 챙기고 기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좋은 문화유산인데, 뭐 달나라가 로켓트가 달나라 가는 이 시대에 뭐 그런 거 하고 조금 관심에서 좀 밀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만 않다는 거 우리는 한번 다시 챙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건 삼복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철저하게 확실히 해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복의 때는 연중 가장 뜨거운 때를 이야기를 하는데, 복날 중에서 초복과 중복과 말복 세 가지를 두고 삼복이라 하는데, 그러면 삼복 날짜는, 초복이 들어온 날짜는 연중 몇월 며칠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해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초복이 언제 들어오느냐? 초복이 들어오는 날의 셈법의 기초는 1년 중 해가 가장 긴 하지부터 계산해서 들어옵니다. 초복하고 하지하고 굉장히 밀집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초복과 말복 사이 삼복은 통상 30일로 알고는 있지만 거의는 맞습니다만 정답은 아닙니다. 틀리는 경우가 예외가 있기 때문에 꼭 30일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1년 중 해가 가장 긴 하지를 지난 세 번째 경일에 초복이 들어온다. 이게 공식입니다. 하지를 지난 세 번째 경일. 근데 경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경일이 지금 무슨 소리인지 그게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쉽게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달력이 있잖아요. 숫자판 달력. 거기 보면 음력 표시가 돼 있고 그 음력 옆에 작은 글씨로 간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 을죽, 병인, 정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일진이라 하는데요. 그게 보면 그게 60일 주기로서 쭉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환갑이 60년 만에 들어오는 그런 경우인데, 거기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에서 경이 딱 해당이 되는 그날이 경일입니다. 엄마들 봐, 된장 담을 때 초봄에 말날 담는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고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건 경일에 초복이 드는데, 경일은 제가 도표를 기르는데 천간 10개 갑을, 병, 정, 무기, 경, 이날 초복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일 가는 날은 이 말입니다. 경신, 임계 중에서 경일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이 오행이 또 배치가 되는 것이 갑을에 해당이 되는 목에 해당이 되고, 병정은 화에 해당이 되고, 무기는 토에 해당이 되고, 경신은 금에 해당이 되고, 임계는 수에 해당이 되는데, 자, 여기서 도표를 보면 연중 가장 더운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럼 불화자를 피하고 세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 정도는 미지근한 정도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 금, 쇠로서 불로서 쇠를 녹일 만큼 뜨거운 날, 그건 정말, 그러면 정말 더운 날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불로서 쇠를 녹일 만큼의 더운 날. 그래서 더위 중에서 특히 이 경자는 날카로운 어떤 이런 뜻도 있는데요. 그래서 더위가 굉장히 날카로울 만큼 덥다. 그래서 정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냥 덥다고 이야기하면 화에 되는 병일이나 정일 이래 될 건데, 정일이 들어오는 것은 불로서 쇠를 녹일 만큼 굉장히 더운 이런 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복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지를 지난 세 번째 경일이 초복이 되고, 여기에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게 10개니까 돌아봤자 10번에 한 번은 들어오니까요. 그렇잖아요. 10번에 한 번씩 경일이 오니까 초복부터 중복은 무조건 열흘이다. 거기는 무조건 열흘입니다. 7일도 8일도 아니고 무조건. 왜냐? 경일이 돌아봤자 10개니까 열흘에 한 번 들어오는 건 얘기 맞고, 그 다음에 중복과 말복 사이에 이 계산법이 조금 이상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연중 계산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지는 6월 22일, 연중 날짜가, 해가 제일 긴 날 6월 22일 날 하지가 들어오고, 초복은 대체적으로 7월 10일에서 7월 한 12, 3일 이때쯤 되면 초복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 기준으로 하면 7월 25일이 중복이 되는 거죠. 열흘 때였으니까. 그 다음 7월 25일부터 다시 그냥 열흘 만에 들어온다면, 그럼 8월 5일쯤 돼서 말복이 들어와야 되는데, 8월 5일쯤 되면 절기로서 딱 입출하는 절기가 그때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출을 건너뜁니다. 복날 들어올, 들어올 말복의 자리를 입주가 있어서 한번 건너뛰는데 그걸 월복이라 합니다. 복날 한번 건너뛴다 해서 입출 절기를 두고 말복날이 한번 건너뛴다. 그런데 여기서 계산법이 이제 왜 중복부터 말복까지가 왜 20이 되는가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입출을 한번 건너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주 역법이 참 신비한 어떤 계산법이 어디에 달라지느냐, 이것은 외워도 좋고 설명을 이해하고 넘어가도 좋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중복부터 말복까지 복을 한번 건너뛰어서 월복을 해서 중복부터 말복까지 20일로 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하지를 기준으로 해서 초복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하지 이전에, 하지 직전 3일의 경일이 있었다면 월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갑니다. 하지 직전 3일에 경일이 있었다면 월복을 하지 않는다. 다음, 입추, 보통의 달리 보면 해마다 입추는 약 8월 5일쯤 들어오는데, 입추를 기준으로 해서 입추를 포함한 그 3일, 후 3일에 경일이 들어오면 월복을 하지 않고 바로 말복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그 해는 초복부터 중복까지 열흘, 중복부터 말복까지 열흘. 그래서 그 해 삼복은 20일 만에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확률적으로 보면 10년을 두고 월복을 하지 않는 때가 약 30%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거의 건너뛰는데 건너뛰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초복부터 말복까지가 꼭 30일이라고 못을 따갈 바할 수는 없다는 얘기는, 월복을 할 때도 있고 월복을 안 할 때도 있다. 그 월복을 하지 않는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지 직전 3일에 경일이 들어왔다든지, 입춘을 포함한 다음 날 그 3일에 경일이 딱 들어오면 월복하지 않고 20일 만에 삼복은 끝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는 이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해를 보면 그 해는 유난히 더 덥습니다. 월복 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덥습니다. 올해는 월복을 해서 올해 말복은 8월 15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보면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8월 15일 광복절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좀 달라지고 그때는 바다에 들어가려고 해도 조금 망설여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다시 일주일 지나면 쳐서 너희가 물러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계산법을 옛날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 그때 당시에 무슨 천문대가 있었는 것도 아니고 뭐 천문과학지리원 냈던 이런 것도 없었는데 그냥 살면서 경험으로서 알아낸 답이 이런 경우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조상님들, 옛날 살았던 조상님들의 지혜가 참 합리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복날 이야기에 나와서 다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복날, 초복, 중복, 말복은 24절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24절기에는 들어가지 않고 단오, 그 다음에 칠성날, 초복, 중복, 말복 이런 날은 잡절이라고 해서 24절기에는 들어가지 않고 잡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기 어떤 사람은 이것도 24절기에 들어간 줄 알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24절기에 들어가지 않는 그냥 민속적으로 보통 알고 지내던 잡절이라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이런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삼복을 두고 우리가 적용하는 어떤 것이 천간지지. 천간지지는 바로 삼복에 바로 적용이 되는 경일을 이런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오행 제가 언젠가 한번 동영상에서 오행에 대한 설명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목, 화, 토, 금수 이 순서의 배열에 따라서 오행이 어떻게 붙으면 상승이 되고 어떻게 붙으면 상극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여기에 삼복의 이야기에서 바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자면 상극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화, 극금, 쇠로서 불로서 쇠를 녹이고 그 다음 쇠는 나무를 깎고 나무는 흙의 양분을 빨아먹고 흙은 물을 빨아먹으니까 그 다음 물은 다시 불을 끄니까 이런 서로 관계를 상극이라 하는데 바로 상극의 이치가 삼복에 바로 들어있다는 거 그런 거는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야기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남긴 지금도 쓰고 있고 앞으로도 삼복 이런 날은 우리는 그냥 이때가 삼복때다 말만 하지 말고 삼복은 며칠인가 언제 들어오는가 그 까닭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두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삼복날 왜 그날 사람 인변의 개긴자 엎드려 복자 쓰는가 하는 이유는 이 중국의 사기 사마천을 진 사기에 보면 그날은 굉장히 이때는 덥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조금 자제하고 엎드린 듯이 지내는 것이 좋다는 그런 부분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날 사람 인변에 그냥 엎드린 채로 조심해서 산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복날 삼계탕이나 그 외에 뭐 보신탕이나 이런 보양식 먹는 유래는 일정하게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구전으로 그냥 사람들 입으로 통해서 내려온 어떤 풍습이겠죠. 뭐 그것은 저도 확실한 어떤 그런 그 근거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복날 특히 삼복 때 우리는 초복이 언제가 중복이 언제고 삼복 지내간다 이런 이야기를 복을 입에 많이 달고는 있지만 그 개념은 사람들이 제대로 확실히 모르는 것더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